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오늘 이번 주 금요일장 개장을 현재 한 53분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주간 증시로 봐서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승분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고요. 어제 전일 미국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꽤나 선방을 좀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다우지수 기준으로 한 160포인트 빠지고 미국 증시 어제보다는 좀 조정의 폭이 더 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월가에서는 주식 매도, 채권 매수 이틀 차가 똑같은 상황이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증시에서는 주식 시장은 약세, 채권 시장은 강세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주식하고 채권은 원래 뭐 반대로 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월가의 관심이 채권 시장으로 왕창 쏠린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주식 시장으로 되돌려 놓을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오늘 없었다 보니까 투심은 오늘도 역시 이틀 연속으로 채권에 호의적이고 주식에는 조금 심드렁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오늘 경제지표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 결과가 방향성이 마구마구 헷갈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 경제 전망을 확실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정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변동성이 좀 큰 주식보다는 뭐 ECB에서 조만간 돈도 다시 더 푼다 그러고 하니까 그래 지금 사면 최소 손해는 안 볼 것 같은 이 채권 매수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되겠죠. 채권 금리 얼마나 떨어졌나 보실까요? 2.5를 깼습니다. 2.49%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냥 최근에 이 박스권 스네이크인 터널이라고 뭐 표현을 하는데 여기를 상향 돌파해도 부담이고 하향 돌파해도 부담인데 즉 과유불급의 논리로 미국 채금리를 바라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도 깨뜨린 상황이고요. 2.49까지 내려갔다.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순매도 기조는 거의 줄 매매 동향이기 때문에 한번 사기 시작하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이래도 안 따라올래 하고 계속 사고요. 한번 팔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디서 주식이 나서 저렇게 파는 거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계속 파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3천억 넘게 며칠 연속의 순매수 기조가 완전히 한 번에 뒤집어진다기보다는 오늘은 외국인들도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불러서 좀 소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자 이렇게 나올 공산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동안에 나온 미국 경제지표가 8개인가 9개인가 그것도 이름을 꽤나 들어보면 알만한 주요 경제지표들이 그만큼 나왔는데요. 이렇게 경제지표들이 하루 만에 쏠리다 보니까 시장의 이 방향성을 좀 갈피를 못 잡고 월가 투자자들의 이제 투심 또한 갈대처럼 흔들렸는데요. 먼저 어제 PPI에 이어서 오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보실까요? 미 상무부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고요. 일단 4월분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0.3%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치하고 이제 일치를 했습니다. 연율로는 2% 상승을 기록했고요. PPI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동향을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한동안 쭉 내려와서 올라가질 못하고 있다가 연초 들어서 이렇게 다시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과연 이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게 우리나라는 물가에 대해서 대단히 좀 민감하잖아요. 게다가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물가 수준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하도 저인플레이션을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가가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어제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물가 상승의 이 원인을 보시면은 어제 PPI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가격 작황 좀 불안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오늘 보시면 여기는 이쪽 있죠. 고기하고 뭐 생선, 계란 뭐 이런 육류, 유제품 이쪽이 1.5% 오르면서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요. 이게 이번 CPI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달 정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나무보다는 숲 자체가 좀 보기 좋았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겠는데요. 5월 첫째, 둘째 주 이제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있는 실업수당은 항상 좀 주의 깊게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결과가 바로 5월 둘째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 첫째 금요일날 발표될 5월 고용지표의 집계 기간에 해당되는 결과인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상징적인 숫자가 앞에 떴죠. 원래 30만 건 위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앞에 2자가 찍혔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적었고요. 29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
거의 한 7년 내 최저치 수준까지 실업수당이 떨어졌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이랬다 보니까 역시 5월 고용보고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불러왔고, 보시다시피 이제 박스권으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주별로 이제 이 서베이 스테이트먼트 보니까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이 소비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같은데, 운송 서비스, 식음료 이런 이 행락철 수요가 많이 좀 몰리면서 이쪽에 실업이 감소를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표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고용은 그래도 확실하게 기저효과가 있구나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인데요. 엠파이어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렇게 보시죠. 먼저 뉴욕 제조업 지수입니다. 뉴욕의 제일 상징적인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뉴욕하고 뉴저지 지역의 제조업 경기 동향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제조업 지표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V자 반등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수치 자체로는 19.01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한 4배 가까이 상회한 흐름이고요. 예상치가 5.0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19.01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고, 요 19.01이라는 수치 자체로는 4년 내 최고, 그 다음에 예상치를 4배 정도 상회한 예상치 상회폭은 5년 내 최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은요, 이 신규 주문도 많이 늘어났고요. 마이너스 2.7에서 10.4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운송 같은 경우도 3.15에서 17.44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용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두 자릿수대의 증가로 이제 복귀를 하고 있죠. 8.16에서 2.88로 20.88로요. 그런데 이제 향후 전망 지수에 있어서는 이 신규 주문이나 운송이나 아니면 이제 고용 같은 것도 5월 달에 일단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더 늘어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둔화 조짐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시화나 아니면 울산 정도 이런 중공업 지대가 몰려있는 필라델피아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려다가 조금 꺾여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 디퓨전 인덱스 자체는 15.4 나와가지고 전달보다 조금 줄었고 예상치는 그래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럼 요런 이 개별 지역 연준 제조업 지표를 아우를 수 있는 산업 생산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또 안 좋았어요. 물론 4월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예상치는 그래도 전월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버린 거고요. 마이너스 0.6%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 날씨 탓이라고 해서 폭설과 한파로 제조업 이 경기도 위축됐다고 해서 1월 달에 팍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반등 추세가 다시 2달 만에 꺾여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너무 빨리 떨어졌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지표들을 다 보시니까 어떤가요? 과연 지금 미국 증시 사상 최고점에 이를 만큼 장밋빛, 청사진만 지금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문제는 바로 주택지표입니다. 이 주택지표는 연초 날씨 탓으로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사철 비수기 끝나고 봄이 되면서 이사철 성수기 왔는데도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자료 보시죠. 미국의 이제 5월 주택시장 심리지수가 45를 기록해서 예상치보다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요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작년 중순에 피크를 찍었고 이제 쌍봉이라고 하죠. 더블탑을 찍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조금 기분 나쁜 게 약간 좀 헤드앤숄더의 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 갖다 여기서 떨어지면 이건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어느 국면을 지나고 있느냐. 지난해 연말에 뚝 떨어진 이후로 반등도 없고, 그렇다고 날씨 탓으로 뭐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좀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NAHB 수석경제학자 의견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국의 주택건설업자들은 여전히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이다. 사실 미국의 주택 매기가 강화되려면은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 30년 만기 모기지가 제일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당장 다음 달 떼거리 걱정인데 어떻게 30년 동안 갚을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실제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가 보다 안정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여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이 재정 상태에 있어서 고용 안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고용 증가만이 미 주택 시장에 가장 확실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 보시는 지표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도 인터넷 쇼핑, 인터넷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상무부에서 이커머스 실적을 분기별로 보거든요. 일단 1분기 결과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크리스마스 이 연말 쇼핑 시즌에 날씨도 그때 좀 일찍 추워지기도 했지만 온라인 혼자서 상당히 좀 강세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약간 높은 것도 있었고요. 4분기에 비해서는 1분기에 증가폭이 조금 더뎠다는 건데 장기 그래프를 보면은 뭐 누가 봐도 이제 우상향이 뚜렷하고 미국 로지스틱스 이제 택배 운송 이쪽에 유일한 약점은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지금 뭐 드론이든 뭐든 이게 다 어쨌든 시간 단축하려는 거다 보니까 글쎄 미국의 최근 뭐 고베타주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인터넷 쇼핑하고 뭐 SNS하고 엮여 있는 이런 쪽의 업종은 여전히 그래도 유일하게 기술 업종 중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성장 종목으로 기대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수치가 그래서 2.8 정도 나와서 예상치에 못 미쳤고 전분기보다 조금 내려갔지만 어쨌든 이 추세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다. 증가율이니까요.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 전문가 시황 한 편 들어보시고 다른 내용 할게요. 오늘 월가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성명이었고요. 헤지펀드 아팔도사 매니지먼트의 대표 데이빗 테퍼 인터뷰 내용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뭐 각 외신들도 다 다루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다소 위험 구간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미국 지수대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그만큼 확실한 성장세를 시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언론에서는 말하듯이 증시가 경제를 6개월 선행한다고 봤을 때 과연 6개월 뒤에 사상 최고의 성장률을 미국이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거죠. 특히 오늘 포함해서 이틀째 채권 시장으로 몰리는 자금, 이런 흐름은 기관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데이빗 테퍼라는 사람은 지난 상승장 중에서 상당히 강세론자 내지는 낙관론자 캐릭터가 짙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시황을 밝힌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게 받아들였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러시아와 이 서방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중국이 러시아하고 이제 팀업해가지고 이 서방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그 유일한 자랑거리 내지는 이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의 위상 이런 거를 부정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어제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중국 외교부 장관이 좀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네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지금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이 자원 영역을 놓고서 좀 싸움이 있는데 미국이 자꾸 베트남하고 필리핀 편을 들다 보니까 중국이 좀 상당히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거고요. 누구 편드는 척하면서 자꾸 동아시아 쪽 여기 내정 간섭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저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이제 미 국채의 최대 채권 보유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2위가 일본, 3위가 벨기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많을 때는 1,500억 달러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은 1,000억 달러 정도로 최근 들어서 한 30-40% 비중을 줄여버렸거든요. 미 국채를 투매를 해버렸거든요. 니네가 제재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도 너네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 근데 이 물량을 벨기에가 다 받아갔다 그러는데 이건 도대체 벨기에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기 뭐 조세 피난처에 가 있는 자금들이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를 받아낸 건지 뭐 이거는 어쨌든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저렇게 압박을 하는 게 미국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다음에 단신 하나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발틱 운임 지수 아시죠? 사실 우리나라 해운, 조선, 뭐 운송 관련주들에 다 이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발틱 운임 지수 최근에 반등 시도 몇 번 하다가 또 한 번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내 관련주하고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저가 수주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이 조선주로 보면 발틱 운임 지수가 좀 꿈틀꿈틀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발틱 운임 지수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만약에 빼고서 지금 한 3년치를 보면은 몇 번의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자꾸 저점을 내려앉는 이유가 뭐냐. 배가 배를 싣고 다니는데요, 요즘에. 하도 이게 남아 돌아가지고. 큰 배가 작은 배를 싣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발틱 운임 지수가 발틱해 연안에 떠 있는 배들의 이제 숫자 개수를 가지고 뭐 지수를 이제 체크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는 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운 운송은 남아도는 상황이다. 심지어 배가 배를 싣고 다닐 정도로. 그렇다네요, 참.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굴뚝주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운송업종에 대해서는 글쎄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사실상 이번 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수치인데요. 코스피 2000포인트가 64선의 MSCI 한국지수하고 연동된다고 봤을 때, 뭐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그동안 많이 먹었다, 배부르다 해서 좀 소화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